말 잘하고 글 잘 쓰는 두 번째 두 역량. 번째는 관찰력입니다. 관찰을 하려면 어딘가에 관심이 있어야 돼. 그렇죠. 관심에서 출발해서 만져보고 경험하고 두 가지가 만들어져요. 컨텐츠고요. 다른 하나가 스토리예요. 질문, 그리고 관찰. 네. 그다음 뭘까요? 공감입니다. 공감. 요즘 그 소통의 가장 핵심의 키워드 아닙니까? 공감. 사람의 사정이나 이런 걸 알아야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글 잘 쓰는 것과 말 잘하는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주제인데 점점 인생 전체를 다 통찰하게 그래서 되는. 인문학이라고 있잖아요. 맞는 것 자기 같네. 개발이 아니고. 아, 이게 참 맞는 것 같네. 그러면 네 번째 역량 뭐가 있어요? 네 번째는 네.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은 뭐 특별한 사람들만 갖고 있는 거라고들 생각을 하는데요. 네. 나는 이제 뭐 대통령이나 회장들을 보면서 아, 저분들은 해안과 직관력과 통찰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나와서 글을 쓰고 말을 하면서 느낀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고 글을 쓴다는 거는 그 하려면 계속 뭔가 생각이 나야 돼. 그렇죠. 그래야 말을 이어갈 수가 그렇죠. 있어.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글도 그래서 이어서 쓸 수가 있어. 생각이 안 나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생각이 나는 사람이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해. 그렇죠. 그리고 말을 하거나 글을 쓰다가 보면 어느 정도 생각이 무르익었을 때, 글을 어느 정도 썼을 때 머릿속에 불이 들어와. 그러면서 아, 이렇게 쓰면 되겠네. 전체 윤곽이 잡혀. 아, 흐름이 잡히는 거야. 그 잔소리하던 엄마가 이제서 그렇지. 세 가지로 정리하는 엄마가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랬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게 통찰력이 온 순간이야. 통찰력이 전체를 꿰뚫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체 그림이 보이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역량 관찰과는 좀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관찰은 관찰은 이렇게 꿰뚫어 본다기보다는 그냥 보는 것이고, 이건 꿰뚫어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통찰이 전체 그림이 보이는 건데 이걸 보기 위해 거기 그 순간이 오기 위해서는 네. 계속 뭔가 징검다리를 놓듯이 생각이 계속 나야 돼. 그래야 이것들이 조각들이 모아져서 전체 그림. 아니 우리가 어디 낯선 데 가면 여기 콘도에 가면 첫날은 아무것도 몰라. 사지 분간이 안 돼. 네. 어디에 무슨 근데 하루만 자고 나면 저희가 지하실 요 편의점이 저기 맞아요, 있고 맞아요. 이게 전체가 보이는 거야. 아, 그렇네, 진짜. 그게 이제 난 통찰이 온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귀에 쏙 들어왔어요, 설명이.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야. 오늘 야 노래방도 한번 가보고 이게 띄엄띄엄 이렇게 조각조각 있던 게 전체가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머릿속에 그림이 들어. 누가 브리핑 안 했잖아요. 그쵸. 이 콘도의 구조가 이렇게 되고 이런 거 안 그렇죠. 했는데 바로 말과 글도 그 상태를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생각이 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생각이 잘 나냐? 네. 저는 어디에 꽂혀 있는 사람,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은 사람.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알고 싶고 잠잘 때도 막 자꾸 그 꿈을 꾸고 누가 대화할 때도 그 소리만 들리고 그런 것만 보일 때. 네. 그럴 때 그게 처음에는 작은 덩어리로 시작했지만 네. 이 뭔가를 계속 알면서 덩어리가 커져서 표면적이 넓어져요. 이 넓은 표면적에 와서 생각들이 막 붙는 거야. 이 덩어리가 아주 큰 사람들은 생각이 더 자주 나. 이 상태에 빠져들어야 저는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쓴다. 그러니까 시작은 작은 거에 대한 관심,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뭘 찾았을 때, 더 알고 싶을 때, 이게 질문 관찰과 다 관계돼요. 그렇네요. 이게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네? 다 연결돼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고 그것에 대해 관심이 있고 거기에 몰입할 때 네. 그것에 대한 생각만 나거든. 제가 글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빠져들어 보니까 세상이 다 글쓰기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막 생각이 막 무시로 나는 거예요. 막 머리 감다가도 나고 막 계속 나는 거예요.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네, 이제 그것을 뇌가 향해서. 막 예. 네. 그렇게 되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데 이게 막 행복해. 왜 행복한가 봤더니 내가 막 성장하는 거야. 더 나아지고 있는 거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른 거야. 어제는 요만큼 하는데 오늘 또 하나를 보탠 거야. 네, 네. 내일은 또 보탤 거야. 한 1년 후는 내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 기대가 되는 거야. 정체되어 있으면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심드렁해. 그 변화하려면 계속 내가 뭔가 보태져야 돼. 새로운 생각들이 계속 떠올라야 돼. 그게 통찰이네요. 그게 통찰이에요.
평면적인 관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깊이를 주고 깊이가 들어가. 입체화시키는 그렇죠. 게 덩어리가 커지는 집 짓는 거죠. 거랑 똑같네요. 통찰은 진짜. 그렇지.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데 필요한 네 번째, 통찰하는 역량. 전체를 부분으로 분해야 하는 분석력과 부분을 전체로 종합하기 위한 통찰력이 필요하다. 자신만의 관심 분야를 찾고 그 분야에서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라.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며 끝없이 분석하고 습득하라. 와, 이게 이렇게 잘 반죽이 돼서 이 7가지 역량까지 가면은 저는 집에 가서 갑자기 에세이를 하나 쓸 것 같아. 뚝딱.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역량을 키우는 5번째 네, 비결. 5번째. 예, 비판력입니다. 이거 좀 어려운데요? 어렵죠. 질문 근데 다음으로 어려운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이 이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 능력이 뭐냐? 5가지를 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첫 번째는 내 의견이 있는 것, 내 생각이 있는 것. 첫 번째가. 네. 두 번째가 그 내 생각을 표현할 줄 아는 것. 세 번째가 내 생각 말고 나와 다른 생각이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게 세 번째. 네. 네 번째는 그 다른 생각을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런 바탕 위에서 그 다른 생각을 내가 평가할 줄 아는 것. 이런 건 옳고 저런 건 그러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평가할 줄 아는 것. 마지막 5번째는 그 다른 생각과 내 생각을 합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것.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외우는 게 어려워요. 외우는 게. 그게 첫 좀- 번째부터. 오늘 계속 첫 번째. 몇 번째 첫 번째. 이게 제 강의가 그래서 이거 좋은 자막으로 거예요. 좀 해줘요. 자막으로. 자막으로 이제 다 네, 나오니까. 네, 저희 그 정도 제작비 지원됩니다. 그게 근데 이게요. 이 미국이나 유럽 학교들은 네. 전 교과 과정을 통해서 이 능력 하나를 키워주는 거예요. 이 5가지를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비판 안에 있는 이제 5개의 그 조건인데 첫 번째 생각, 내 생각이 내 생각. 그다음에 내 생각이 있으면 두 번째. 두 번째는 그걸 표현할 표현할 줄 아는 뭐 어떤 기술이든 뭐, 표현할 수 있어야 표현할 돼.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남의 생각. 알아야 된다. 알아야 근데 되고. 우리는 세 번째만 가르쳐요, 학교에서. 그렇죠. 1, 2번이 여기까지 없어. 하죠. 예.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다음이었어요.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차이를 받아들인다. 그렇죠. 이게 가장 그게 뭐 결핍 요소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걸 학교에서 안 키워준 거야. 이 관용. 누구 얘기를 하면 틀렸다. 듣기 싫어. 됐어. 아니야. 맞아요. 이게 아니고, 그래?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내 의견에 반대하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내 적이라고 결국은 생각하고. 그 관계하고 아무 관계 없거든. 그쵸. 그리고 호불호와 관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을 두고 다른 건데. 같이 다른 생각을 두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생각을 섞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좋은 걸 받아들여서 내 것과 합해서 좋은 결론을 내고 좋은 대안을 만들고 이게 가능해지.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일 어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비판 능력을 얘기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5가지가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월등하고 표현을 잘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으나 관계에 있어서는 섣불리 비판을 하고 그렇지. 네, 섣불리 네 생각과는 좀 달라. 내 의견은 좀 다른데 이러면 삐거덕거리는 전쟁을 치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감수해야 돼요? 아니요. 그 비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 어떻게 우리 비판해야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다든가, 네, 맞아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든가, 극단적인 근거를 거. 가지고 말한다든가, 그냥 틀렸다가 아니고 뭐가 틀렸는지 근거를 그치, 가지고 그거 중요한 것 말한다든가.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렇게 말하면 돼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야. 1번,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생각을 표현을 전달을 잘 하려면 비유도 들고 사례도 들고 뭐 예시도 하고 그렇죠. 인용도 하고 하면서 표현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다른 생각을 소개해주고 거기서 잘난 체 좀 하는 거죠. 내가 이런 거 좀 안다. 해주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그 다른 생각을 평가할 줄 알아야죠.
이런 건 맞다 틀리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합해서 결론을 딱 내면 이게 모든 말하기와 글쓰기도 사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정말 위기의 시대예요. 한 방에 가는 시대야. 이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게 비판력이에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있어요. 삐집고 나오는 친구. 네, 네. 다들 된다 한때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올 때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 그게 사실은 비판적 사고 역량이 있어야 그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제압하지 않고 그걸 들어주거든요. 그랬을 때 위기가 방지될 수 있는 거고.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데 필요한 5번째 비판하는 역량. 자기 생각 가지기.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기. 나와 다른 생각을 인지, 수용, 평가하기. 생각이 다름을 종합해 결론 내기. 제대로 된 비판을 함으로써 말과 글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자, 그럼 6번째 역량은 뭘까요? 6번째는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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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이제 말랑말랑하게 온 것 같은데. 정선희 씨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 네, 저는 네. 심해서 걱정입니다. 그러게 전혀 내가 뭐 이렇게 슬픈 얘기를 안 했는데도 이렇게 눈망울이 촉촉해지고 그런 거 보니까 저는 그게 없어요. 메말라 있어요. 그 메말라 있는 사람이 그래서 공부를 잘해. 잘해. 사회생활도 잘해. 내가 이제 다 외웠어. 사회생활도 다 잘해. 외웠어, 내가 이제. 감성이 충만하면 우리 사회는 쟤는 애가 감정적이야. 어? 애가 감정이 앞서. 감정이 앞서야지. 원래 인간은 감정이 앞서는 동물이에요. 근데 우리 같이 감정을 속여. 싫은 사람 앞에 가서 씩 웃어. 이런 사람. 제일 무서워. 그다음에 감정을 완전히 눌러버려 그냥. 그러니까 자기 감정도 모르고 그냥 살아. 이런 사람이 조직에서 잘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을 아랫사람들이 관리해줘. 그걸 심기 관리라고 그래. 이 사람이 뭐가 좀 오늘 집에서 뭔 일이 있고 나온 것 같다. 그걸 딱 눈치채고 네. 그걸 잘 풀어주고 그걸 맞춰주는 사람. 그게 유능해. 사실은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들 감정을 관리해줘야 되거든. 그러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거든. 바뀐 거잖아요, 이게. 그 사람이 안 관리해주면 그냥 일을 제대로 못해. 사람은요 감정적으로 안정돼 있어야 돼요. 막 이게 이러고 막 누구를 미워하고 뭘 싫어하고 막 이런 상태에 있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이 그냥 복잡하고 그냥 그거 풀려고 맨날 저녁 때 술 마시고 술 마시면 더 쌓여가지고 막 다음날 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이 관리가 잘 돼야 사실은 사람이 글이나 말에 마음이 움직이는 건요. 이 감성, 이 감정 포인트에서 많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접근을 하면 방어막을 딱 쳐요. 맞아요. 네. 그죠? 안 열리죠. 안 열려요. 이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 근데 보통 자기 감정도 자기가 모르고 자기 감정도 속이면서 사는 사람이 자기 말과 글에 감정을 담아서 이게 감정이 담긴 말은요, 글도 그렇고 그게 이제 정말 진정성 있어 보여요. 그렇죠. 울림이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의 안과 밖이 일치하는 거거든요. 일치했을 때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글은, 좋은 말도 그걸 읽거나 들은 후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 글쓰기나 말하기가 감정을 치유하는 힘도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친구한테 막 수다 떨고 나면 후련하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고백을, 잘못한 걸 고백하고 나면 뭔가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기도 하고, 내 글에서 내가 누구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쓰고 나면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 좀 가라앉기도 하고. 그렇죠. 가장 솔직한 날것의 나를 보여줄 수 있고 그게 공감으로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공감력과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그게 같은 얘기라도요. 왜 객관적인 사실이나 현상만 얘기하는 친구랑 마감이 덜 된 작품일지라도 진짜 자기 거를 내보이는 솔직하게. 사람은 정이 가요. 그 말 귀 기울이게 되고. 그렇죠. 예. 남한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자기 감정을 글로 쓰거나 말하면서 내 감정에 공감해 주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 너 그럴 수 있어. 얼마나 힘들어. 너 힘들지?
그렇게 자기 감정에 공감을 해줄 때 내 감정은 잦아들어요. 내 감정 이제 안 해. 맞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주면 잦아들어요. 예. 알아주면 돼. 맞아요. 내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이거 좀 알아봐 달라는 거야. 나 지금 화나 있다는 거야. 맞아요. 내가 지금 슬프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 근데 내가 쓰면 내가 나를 알아줘요. 다독다독 해주는 거야, 내가. 그러고 나면은 감정이 또 얘기할 이유가 없어. 그 감정을 또 말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런 치유의 힘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감성은 어찌 보면은 조금 우리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역량 중에 가장 이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글이나 말에. 예, 그리고 향기도 좀 불어넣어주고. 그렇죠. 예.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데 필요한 6번째 감성의 역량.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솔직하자. 솔직한 감정이 담긴 글과 말은 나를 치유하고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힘이 생긴다. 마지막 역량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마지막은 상상력입니다. 상상.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 보니까 이 스토리텔링을 잘해. 근데 상상력을 어떻게 키워요? 상상력을 제일 좋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